날씨가 이렇게 안 좋은데 많은 분들이 오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국민분들한테 많이 췌장암이 관심이 아주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국내외 췌장암 현황과 통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췌장암에 대해서 많이 걱정도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6년도에 발표된 내용인데 우리나라 1년 동안에 전체 암이 발생한 사람들은 약 22만 9천 명 정도에 해당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암은 위암, 그 다음이 대장암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 저희가 오늘 다룰 췌장암은 약 2.9% 정도로 그 전체 암에서 약 9위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췌장암이 그렇게 흔하게 많이 발생하는 암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2019년도에 한 연구 자료가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연구자들이 모여서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췌장암이 언제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기느냐에 대해서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기는 부분은 진한색으로 표시를 하고 적게 생기는 나라는 옅은 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생기는 색깔이 굉장히 진하게 표시가 되고 있죠. 여기 살짝 보이는 북미 지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췌장암이 드물게 생기는 지역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췌장암의 발생 빈도를 보시면은 1999년도에는 2,000명 미만이다가 이게 점점점 수치가 올라가서 2015년도에는 6,000명이 넘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3,000명이 안 되는 질환이 불과 20년 만에 20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6,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경우로 가파르게 발생률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그 전 세계적인 통계를 봐도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췌장암 발생률의 증가를 추산을 해서 2040년까지 췌장암이 얼마나 더 생길지 예측을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다른 지역보다 아시아 지역에서 증가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 이 중에 가장 흔한 원인으로 중요한 원인으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지금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췌장암의 발생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상희 교수님께서 짚어주셨지만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췌장암은 어떤 증상을 바탕으로 해서 오는가? 황달이나 흉증,體重 감소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황달이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서 생기는 여기 안에서 생긴 담즙이 이렇게 내려오는 길 담관이라고 하는데 이 담관이 끝에 보면은 췌장이 머리 쪽을 지나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췌장이 머리 부분에 암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 암이 자라나가면서 옆에 있는 담관을 눌러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췌장 머리 쪽에 있는 암이 담관을 폐쇄하게 되고 담즙이 못 내려오고 담즙이 정체가 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황달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생기고 소변이 뻘겋게 나오는 붉은 소변이 확인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몸의 장기들의 모식도인데 췌장은 우리 몸에 이렇게 복부에 생겨 있다가 머리, 몸통, 꼬리 쪽으로 갈수록 등 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에 몸통이나 꼬리 쪽에 병이 생기게 되면은 등 쪽이 불편해서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는데 췌장의 물혹이 어떻게 췌장암으로 가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자보다는 여자한테서 췌장 물혹이 조금 더 잘 생기고 특이할 점은 췌장에 물혹이 없는 분들과 비교했을 때 췌장에 물혹이 있는 사람들이 췌장암이 약 9.8배 정도 잘 생긴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물론 췌장에 생기는 물혹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물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물혹이 췌장암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치료를 하는 저희도 그렇고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이 췌장에 있는 물혹이 암으로 가는 물혹이냐 암으로 가지 않는 물혹이냐 이것이 가장 관심이 가게 되는데 암으로 설령 가는 물혹이라 하더라도 이 물혹이 1년 있다 암으로 갈지 10년 있다 암으로 갈지 100년 있다 암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100년 있다가 암으로 가는 물혹을 췌장에 있는 물혹을 없애줄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주사도 없고 그래서 물혹이 생기면은 없애주는 방법은 수술. 요즘 최근에는 뭐 내시경으로 해서 태워보낸 치료가 일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표준 치료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췌장에 있는 물혹을 없애기 위해서 수술을 받게 되면은, 잘 아시겠지만 췌장은 쉽게 수술할 수 있는 장기는 아니죠. 잘라서 붙여야 되는 부분도 많고 또 회복 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100년 있다가 암으로 가는 췌장의 물혹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수술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과상단을 푸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췌장에 있는 물혹이 우연히 발견이 됐다 하시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근처에 있는 췌장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췌장암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혈액 검사, 영상 검사, 조직 검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 먼저 혈액 검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의 머리 쪽에 암이 생겼을 경우에는 환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은 피검사에서 환갈 수치나 간 수치 이런 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종양 표지자 검사, 흔히 암 수치라고 알려져 있는 CA19-9 검사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췌장암이 있으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어서 요즘 건강검진 항목에도 많이 포함이 되는데,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췌장암이 있으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췌장암 환자 중에서도 이 수치가 안 올라가는 분들도 있고 정상인한테도 이 수치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A19-9라는 피검사 단독으로 해서 췌장암을 진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검사하고 이렇게 병합을 해서 하는 거고, 저희는 이 수치를 어떤 데 더 의미를 두는가 하면 췌장암으로 진단이 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이 CA19-9라는 수치가 치료를 하면서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치료의 반응이 정말 좋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반대로 열심히 치료를 받았는데도 이 수치가 점점점 올라갑니다. 이러면은 치료의 반응을 잘 하지 않구나, 아니면 수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가 올라가면 재발을 할 기미가 보이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하는 영상검사 중에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등식을 몇 시간 하고 근처에 있는 내과 의원이나 병원에 가서 초음파 해주세요 하면은 거의 대부분 검사가 다 가능합니다. 그만큼 쉽게 시행을 할 수 있는 검사고 안전한 검사고 그렇게 되는데, 아까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듯이 췌장은 배에 생겨서 등 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복부 초음파를 하게 되면은 배하고 가까운 부분은 초음파에서 보입니다. 하지만 등 쪽에 있는 부분은 초음파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초음파에서 췌장이 괜찮다 그래서 전체 췌장이 괜찮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초음파는 이렇게 뚫고 보는 검사입니다. 배에다 이렇게 초음파 기계를 대면은 여기는 배가죽을 뚫고 안에 있는 근육, 췌장 지방을 뚫고 췌장을 비춰서 앞에 있는 모니터에 보아서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검사인데, 이게 뚫으면 뚫을 게 많을수록 지방이 두껍거나 뱃살이 많은 사람일수록 췌장이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들이 같은 질의 검사를 받을 수가 없다. 즉 재현성이 좋지 않은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CT나 MRI와 같은 검사는 사진이죠.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누가 찍어도 비슷하게 나오는 것처럼 CT나 MRI는 췌장암 환자가 어느 병원을 가서 찍더라도 똑같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현성이 좋은 검사인데, CT는 엑스레이를 수백 장 찍어서 여기 CT에서 C가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로 합성을 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이 있습니다. CT를 찍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CT를 찍으면은 여기 주사를 한 대 맞고 싶습니다. 조영제랑 주사를 맞는데 이게 들어가면 몸이 화끈거리거든요. 불편감도 있지만 몸에 들어가는 조영제가 콩팥에서 분해가 돼서 배설이 됩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콩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CT는 방사선 노출량이 굉장히 적고 안전한 조영제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상의해서 꼭 필요한 CT는 별다른 불안감이 없이 찍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MRI와 같은 경우에는 CT하고 똑같이 누워서 찍는 건 똑같은데 검사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한 30분에서 한 45분, 50분 정도 되는데 이 검사 시간 동안 통안에서 가만히 누워 계셔야 됩니다. 움직이면은 사진이 흔들려가지고 정확한 영상을 얻기가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MRI는 아마 MRI 찍을 때 기사분이 숨 참으세요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숨을 참아야지 숨을 안 참고 배를 이렇게 움직여버리면은 역시 사진이 흔들려서 좋은 사진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숨 참으세요 라는 말씀을 잘 듣기 어려운 귀가 어두운 분들이나 아니면 숨을 참고 싶어도 숨을 잘 못 참는 기관지나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MRI 사진을 찍는데 상당히 제한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PETCT와 같은 경우에는 췌장 간독을 보려고 우리가 PETCT부터 찍는 경우는 사실 잘 없습니다.
췌장암으로 진단되는 분들이 어디 다른 쪽에 전이가 갖는 게 있는 게 없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전체 PET-스캔을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초음파 검사가 있는데 초음파라는 게 뚫고 보는 검사라고 그랬죠. 근데 내시경 초음파는 내시경 끝에 초음파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내시경처럼 이렇게 입을 통해서 위장이나 십이시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초음파를 쏘면 바로 옆에 있는 췌장이 보이게 되는 거죠. 위장이나 십이시장 벽은 굉장히 얇죠. 그래서 뚫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복부 초음파와는 달리 굉장히 선명한 췌장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의 머리, 몸통, 꼬리를 다 균질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빨대구 피부보다 훨씬 더 가느다란 바늘이 있습니다. 이 바늘을 내시경 초음파를 통해서 넣어서 위장이나 십이시장을 뚫고 그 췌장암이 의심되는 부분의 조직을 얻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CT나 MRI, 초음파 이런 게 아무리 정확해도 가장 정확한 것은 현미경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뚫고 나서 우리가 100배, 200배, 400배 확대를 해서 특수염색을 해서 보고 거기서 암세포가 보이면은 췌장암으로 확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안전하고 아주 손쉽게 췌장 쪽으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선진 의료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내시경 초음파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들은 혹시나 간이나 폐 쪽으로 전이가 갖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 피부를 통해서 간이나 폐 쪽으로 바늘을 넣고 조직을 얻어 나오는 방법으로 확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췌장암으로 진단되는 분들에게 흔하게 받는 질문이 과연 제가 몇 기입니까? 1기입니까? 2기입니까?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췌장암은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누는 경우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수술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경우로 나누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여기 P라고 보이는 노란색 조직이 췌장인데 요 췌장암 갈색 종괴가 췌장 안에만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췌장을 잘라내는 수술이 가능하겠죠.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췌장 밖으로 조금 삐져나가더라도 췌장 주변에는 큰 중요한 혈관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 혈관을 조금만 침범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경계성 절제 가능형이라 그래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괴가 췌장 밖으로 많이 삐져나가서 중요한 혈관들을 많이 침범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국소 진행형. 그 외에 췌장에만 종괴가 있지 않고 간이나 폐 쪽으로 해서 전이가 갖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적 치료보다는 약물 치료를 먼저 권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건강검진의 활성화와 의학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췌장암의 조기 발견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의 남성 종양을 비롯해서 놔두면 췌장암으로 가는 그런 저남성 병변의 발견도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영상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췌장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이분이 과연 수술적 치료가 득이 될지 아니면 수술 없이 약물 치료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득이 될지 결정하는 방법이 상당히 용이해졌습니다. 즉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수술을 받으실 일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더 이득이 있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증례가 한 가지 있습니다. 66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이분이 저한테 오신 게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 자제분들 결혼식을 앞두고 이제 아드님하고 며느님 되실 분들 이제 효도한다고 이분들 이제 건강검진을 시켜드렸는데 CT에 보니까 췌장 꼬리 부분에 4cm 정도 되는 종괴가 발견이 되고 안에 크고 작은 전이성 병변이 2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환자분이 저한테 이제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을에 결혼식인데 혼주석에만 앉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치료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췌장 꼬리에 있는 부분이 2cm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전이와 같는 부분이 하나는 없어지고 한 개도 크기가 많이 줄었지요. 그래서 상당히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 2개의 사진이 불과 2달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치료 반응이 이렇게나 좋고 얼마 전에는 이분이 손자분들 돌잔치 하셨다고 돌떡을 이만큼 싸들고 와서는 병원에 와가지고 저희 병원 식구랑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반응이 좋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췌장암에 걸렸다고 해서 나는 시한부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열심히 건강검진을 하시고 건강검진을 해서 췌장암을 발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건강검진을 해서 몸 상태를 최상의 컨디션 유지를 하시면 췌장암이 진단이 되었을 때 상당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아주 상당한 좋은 결과도 획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췌장암이나 췌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췌장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서 불필요한 공포에서 벗어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